안녕하세요. 루트모바리 센터 피부과 전문의 김재민 원장입니다. 금일은 모발이 후에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 중에 하나인 모낭염과 낭종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가 흔하게 모낭염은 머리가 모발 이식 후에 머리가 빠지고 나서 다시 자라면서 모낭염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요. 이러한 모낭염이 발생하면서 또 따라올 수 있는 게 낭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모낭염과 낭종을 쉽게 구별하는 방법은 사실은 있진 않은데 저희가 진료로 와서 보게 되면은 훨씬 더 잘 구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. 하지만 이게 병원에 매번 방문하실 수가 없는 거니까 이러한 구별 방법을 좀 알아두시고 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잘 고민을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영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. 먼저 모낭염 같은 경우는 아주 얕게 생기는 뽀드락지 같은 여드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여드름 같은 경우도 좀 깊게 두껍게 크게 생기는 경우가 있고 아주 얄쌍하게 볼록 올라오는 형태가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일반적인 모낭염의 경우에는 이렇게 좀 작게 볼록하게 올라온 형태로 남아있고 그리고 눌렀을 때 열감이나 통증 같은 게 보통 동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. 물론 안 아픈 경우도 있긴 하지만 이식한 후에 이식한 모낭 주위에 노랗게 농이 차있다 라고 하면은 모낭염이라고 생각하시고 이때는 저희가 바르는 스테로이드를 쓰거나 혹은 먹는 약 같은 걸 먹거나 병원에 방문하셔서 주사치료나 짜는 치료를 받으시면 도움이 됩니다. 모낭염이 많이 나는 시기가 지나고 나서 그래도 볼록하게 남아있는 형태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. 이런 것들이 낭종으로 된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이러한 낭종은 모낭염에서 좀 더 진화된 형태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. 이러한 낭종은 이식한 모발이 안에 고이면서 안에 농이 쌓이거나 피지 같은 게 차서 나가지 못하고 갇혀있는 형태를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이러한 경우에서는 모낭염처럼 감염이 돼서 곱는 경우와 다르게 통증이나 아픈 것 같은 게 없고 딱딱하게 만져지는 형태로만 남아있는 게 되는데요. 이게 계속 남아있을 경우에는 안에 있는 모발이 잘 못 자라나게 되거나 혹은 안에 모발이 꼬여있어서 잘 못 빠져나와서 이렇게 낭종이 형성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런 것들을 빼주는 작업들이 필요합니다. 이럴 경우에는 바르는 약이나 먹는 약보다는 병원에 오셔서 주사치료나 짜는 치료, 뚫어주는 치료를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. 좀 이른 시기에 이런 치료를 잘 해줬을 경우에는 낭종이 커지는 걸 방지하면서 탈모가 그 주변에 빠지는 모발에 탈모가 생기는 것을 최소화할 수가 있습니다. 따라서 낭종이 생겼을 경우에는 주저하지 마시고 병원에 방문하셔서 빠르게 치료를 받으시는 게 모발 이식의 생착률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모낭염의 경우 생착이 중요한 기간인 14일 이내에 생겼을 경우에는 생착에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. 14일 이내에 생기는 모낭염들은 정말로 생착률이 떨어지는 주요한 원인이 될 수 있으니까 병원에 꼭 방문하셔서 주사치료나 짜는 치료 같은 걸 꼭 받으시는 게 좋겠고요. 먹는 약도 일주일보다도 훨씬 더 길게 먹으시면서 관리를 해주시는 게 꼭 필요합니다. 하지만 한 달 이후에 생기는 모낭염, 모발이 빠지고 나서 다시 자라면서 안에 꼬이거나 혹은 안에 내용물이 남아서 쌓이는 모낭염들은 그래도 좀 흔하게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요거는 모발이 좀 자라난 시기에 조금 더 나오고 나서 모발이 두꺼워지기 시작하면은 서서히 개선되는 형태를 보이게 되므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바르는 약이나 먹는 약을 잘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. 낭종의 경우에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생겼을 경우는 병원 꼭 방문하셔서 처치를 받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. 지금까지 낭종과 모낭염, 모발 이식 후 발생하는 두 가지 증상들에 대해 설명을 드려봤는데요. 이 각각의 질환을 구별하시고 시기에 따른 올바른 치료 방법을 선택하셔서 생착률이 높은 모발 이식 결과를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